루틴은 장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루틴은 컨디션에도 굴복하지 않죠. 그것은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이라도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오늘도 저는 루틴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피렌체 자유여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정은 비워두고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 걸어 다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피렌체만의 품격이 느껴졌죠. 햇살에 반짝이는 돌길,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천천히 불어오는 바람까지 그 자체로 오늘 하루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은 자잘하는 현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줄이 길어 기대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었죠. 음식은 훌륭했고 양도 많고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입맛에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언어는 잘 안 통했지만 눈빛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지만 그 짧은 식사 시간만큼은 같은 온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난 따뜻한 연결이 참 좋았죠. 지금은 호텔입니다. 늦은 저녁이에요.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다시 저만의 루틴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함도 있지만 마음은 꽤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을 펼칩니다. 오늘 읽은 책은 1% 부자의 대화법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책이죠. 어떤 말을 나를 빛나게 하고 어떤 말을 내 사람을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말버릇과 마음가짐을 함께 정비하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남기셨나요? 그 말이 언젠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루틴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존중과 이해는 전혀 다르다. 완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공감이 필수라고 합니다. 소통을 할 때는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물론 지당한 말입니다. 앞서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듯 저 또한 공감이라는 사랑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 공감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그렇다면 공감하기 어려운 상대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저의 지론은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싫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어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왠지 불편하다 정도의 단계에서 거리를 두면 감정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혐오감으로 발전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면 사람이 싫어지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쩐지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직감을 무시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자기에게 인내를 강요하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상대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본능을 거스르려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싫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도 참고 참다 결국 징후로 발전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 자신까지 피폐해집니다. 증오심에 지배당하면 부정적인 기운에 휘말려 인생이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다. 잘 찾아보면 공감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며 자기를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역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아닌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저의 이런 못된 성격이 싫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저의 미숙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라며 고민하는 사람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존중과 이해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존중이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신이 좋은 대로 살면 그만이지. 상대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존중이지 자기 생각을 버려가며 상대에게 맞추는 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런 생각도 있는 거지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면 됩니다. 상대의 생각을 굳이 이해할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에게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 그렇지 않다고 하고 마음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억누른 채 상대에게만 맞추려다 하니
마음이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나와는 다르지만 저런 생각도 나쁘지 않네 하고 적당히 흘려들어 보세요. 장단컨대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랑,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나아가 그 사람이 정말 전하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헤아려 그 마음에 다가간다면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상대도 쿨하게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아,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또 그게 또 내 자신에게 많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 된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 된다. 저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남다른 인간애를 지녔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호기심이 마구 샘솟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상대라도 내가 하지 못한 경험을 했고 영화로 만들어도 좋은 인생 드라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과 만나는 일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끼 때우려고 들른 식당에서도 어느새 전문가의 이야기에 삼매경에 빠지곤 합니다. 시골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면 그곳에서 마주친 농부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꽃을 피우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이 그리 궁금하느냐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더더욱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만 관심 있는 척하거나 관심을 사려는 속셈이었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준다라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한 적도 없거니와 특별한 테크닉을 발휘한 적도 없는데 당신과는 온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히토리 씨에게는 뭘 못 숨기겠네요. 라는 말을 매번 듣는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사랑이겠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저의 기질도 한몫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데다 상대에 대한 관심까지 어마어마하니 그 상승 효과를 경청의 달인처럼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도 다른 아님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니까요.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맞장구 하나에도 자연스럽게 진심이 느껴지고 한마디를 들으면 질문이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이렇듯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은 사랑을 증폭시킵니다. 이 정도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많은지 설명이 됐을까요? 만약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차오르면 자연히 사랑도 커질 것입니다. 즐기면 경청하는 힘이 커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도 무척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책벌레였고 영화도 하루에 서너 번씩 관람하곤 했습니다. 책과 영화는 제 인생에서 경험하기 힘든 일들로 가득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내의 인생을 간접 체험할 수 있지요. 정말이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영화관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열정이 사그라지는커녕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지는 듯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듣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여가 생활인 셈이지요. 호기심은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타고나는 기질이라서 후천적으로 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호기심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요. 그 방법은 바로 스스로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너무 참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어째서 그토록 자기 자신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인내심이 호기심을 앗아가는 주범일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즐거운 일을 단 하나라도 하면 호기심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즐거운 일을 함으로써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신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닮고 싶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통속적으로는 낳아주신 부모를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큰 사랑을 품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즐길 테다. 이러한 염원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기에 사람은 누구나 즐거운 일을 좋아합니다. 즐기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본능인 셈이지요. 즐거운 일을 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이는 곧 영혼의 성장을 의미하기에 즐거운 일을 더 하고 싶고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연히 호기심도 커지겠지요.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들어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일어 이야기를 듣는 일이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즐기기 시작하면 호기심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도 깊어지고 매력도도 높아집니다. 당연히 듣는 힘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요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상대에게 호기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 관해 더 알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사랑도 저절로 흘러나오겠지요. 사랑이 전해지면 굳이 테크닉을 발휘하지 않아도 상대는 기분 좋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장구를 칠 때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을 품으면 작은 리액션 하나에도 사랑이 담깁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맞장구를 치든 엇박자가 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은 똑같이 맞장구를 쳐도 기운을 북돋우는 말, 기분이 좋아지는 말,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멋지다. 재밌겠다.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어. 진짜 최고야. 이렇게 상대가 신이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도록 호응합니다. 당연히 대화는 더욱 물이 있겠지요. 말에는 그 의미와 같은 값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좋은 말에는 좋은 기운이, 나쁜 말에는 나쁜 기운이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지닌 말을 쓰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이 밝아집니다. 그 자리의 공기마저 밝은 에너지로 바뀌지요.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면 어느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즐거운 발상, 흥미로운 정보가 쏟아집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기본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무시하고 테크닉에만 매달리니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쌓여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또다시 장기술로 풀려들면 어떤 결과가 뒤달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테크닉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최고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 이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테크닉에 욕심내기보다 먼저 사랑을 떠올리세요. 그 사랑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새 경청의 달인이 돼 있을 것입니다. 제2장 불을 키우는 진정한 경청의 힘. 인간의 영혼은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 남성과 여성은 사고 회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런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단편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성별, 나이, 나고 자란 장소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사랑을 증오로 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단지 사는 동안 힘들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상처로 남아 사랑이 가려진 것뿐입니다. 사랑에 찌든 때가 덕지덕지 엉겨붙어서 보이지 않게 된 것뿐이지요. 마음에 엉겨붙은 때는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조금씩 벗겨집니다. 사는 동안 말끔히 벗겨지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이번 생에 다 벗겨내지 못해도 다음 생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생에 또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기에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육체는 소위 내구연한이 있어서 수명을 다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영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에서의 죽음은 다음 생에서의 탄생을 뜻합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얻은 깨달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현생에 태어났으며 이번 생에서 배운 것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은 끊임없이 이어진 길고 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을 잠시 잊고 사는 사람, 또 언젠가는 반드시 사랑을 되찾아 행복해질 테니까요.
이 같은 섭리를 알면 사랑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이 사람은 한창 배우는 중이구나. 사랑으로 지켜봐줘야지 하고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랑이 결여된 사람과는 한 걸음 떨어져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은 끊임없이 이어진 길고 긴 길을 걸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을 잠시 잊고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랑을 되찾아 행복해질 테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랑이 결여된 사람과는 한 걸음 떨어져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한. 뭐 내가 좋다고 계속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부를 하거나 사랑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면 한창 배우는 중이구나. 그냥 지켜봐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해서 한마디로 이제 관계를 깊게 맺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는 정도로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 지금 피렌체가 정말 시끄러워요. 호텔인데 여기 앞에 기차 레인도 많이 다니고 버스도 많이 다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독서를 해봤는데 이렇게 피렌체에서의 독서 정말 또 낭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틴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이렇게 저에게 이런 시간까지 꾸준히 내어주는 와이프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시끄럽고 제가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기침도 중간중간 많이 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